캐나다 은행권 금리 대출이 6.45%로 인상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또 0.5% 올렸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4.25인데 실제로 은행권 금리는 6.45%고요. 이러면 스트레스 테스트는 사실상 7.5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모기지 받기가 그냥 진짜 어렵고 그리고 금액도 정말 작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 사기는 여전히 어렵다. 뭐 계속 하는 얘기예요, 사실상. 자, 집값이 떨어졌는데 주택 감정가는 15%. 며칠 전에 얘기했었는데요. 제가 지금 BC 어세스먼트에서 감정권을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무려 36%를 올려놨어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러면 도대체 세금을 이런 부동산세를 텍스를 얼마나 내야 되지? 재산세를 정말 너무 좀 충격을 받았는데 이 보니까 작년에 이미 뭐 10%에서 뭐 5%, 15%를 높게 책정한 곳도 있다는데 작년에는 10%에서 30% 상승했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도 뭐 5%에 15% 올랐다고 하는데 저는 36%예요. 여러분 얼마 받으셨어요? 지금 저도 엊그제 받고선 깜짝 놀랐는데 이게 좀 너무 많이 올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재산세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집 갖고 있는 게 죄는 아닌데 재산세 이렇게 많이 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자, 미국 연준은 연말에 자이언트 스텝은 없지만 빅 스텝이 있죠. 0.5% 올릴 것 같다고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는 뭐 당연히 올 것 같다. 그죠? 금리가 오를수록 개인들이나 뭐 기업들이 아무래도 스몰 비즈니스가 더 문제겠죠. 아무래도 그 수익이 그만큼 안 나오면 이자는 높아지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사람들을 좀 레이오프도 시키고 하다 보면은 경제 침체가 올 것 같다고 자연스러운 경제 침체가 올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얘기를 한 건데 한국말로 읽으니까 더 자세히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캐나다 임대가죠. 집 소유자의 3배로 좀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 500만 가구, 내 집 장만은 꿈이다. 이게 집값은 떨어지는데 내 집 장만이 왜 어렵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은행권 금리가 지금 집값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6.45%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집을 사기가 좀 더 계속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핵발전이 아마 미래에는 되게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 생각은 아니고 이제 여러 전문가들 얘기 듣고 저도 이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미국의 핵융합 발전 기술 중대 발표 예정, 무한 청정 에너지 시대에 오나 이게 당장 쓸 수 있는 기술은 아닌데 역시 우리가 결국은 전기 시대로 넘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전기를 무한대로 쓰는 건데 여기 얘기를 좀 나중에 좀 자세히 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 핵심은 결국은 핵발전이다. 네, 그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 인플레가 5.2%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발표는 아직 안 났고요. 사람들이 이제 체감하는 물가가 떨어질 것 같다. 앞으로 더 기대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기대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앞으로 인플레가 계속 될 거로 사람들이 예상을 하면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시작하고요.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그때부터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근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앞으로 인플레가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옐런 같은 미국 재무부 장관이죠. 미국 인플레 충격 없다면 내년 말까지는 훨씬 나아질 거. 지금 12월이니까 내년 4분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약 1년 동안 어쨌든 그래도 고물가와 충격은 어떤 경제적인 충격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굉장히 좀 북미나 한국이나 다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자, 6,300조 원 굴린 월가 큰 손들은 미국 연착륙에 베팅했다고 합니다. 연착륙이라는 건 경제가 큰 침체가 오지 않고 약한 침체 다음에 바로 다시 V자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승이 될 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도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하고요. 여러 다른 어떤 투자자들이 지금 월가는 지금 바로 피보팅 할 거다. 피보팅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금리가 올라갔다가 좀 빠르게 다시 떨어뜨리거나 아니면은 올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캐나다 금융권 금리가 6.45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좀 더 올려서 4.25%가 됐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4.25로 오르니까 지금 은행권 금리는 5.95에서 6.45로 인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중은행 모든 은행이 거기에 적용될 거라고 합니다. 자,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는 거의 7.5%가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상 저도 지금 모기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 모기지가 지금 굉장히 받기 어렵고 생각보다 금액이 작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집값은 떨어졌어도
집 사기가 쉽지 않은 입장이 지금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준비되면 사는 게 맞는 때인 것 같아요. 정원 주택감정가는 올해 7월 1일이 기준이다 보니까 그래서 주택감정가가 더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6%가 넘게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기분이 좋은 거야 되는데 그 집의 가치가 그만큼 상승한 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워낙에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 재산세를 어떻게 내지 걱정이 많이 되긴 합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얼마가 오르셨는지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늘 BC 어세스먼트 사이트를 여러 번 소개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감정을 한 거죠. 굉장히 지금 열받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말에 자이언트 스텝 없지만 빅 스텝 있었죠. 빅 스텝 있었던 게 아니고 빅 스텝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금리 인상 속도는 늦추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금리가 얼마나 빨리 올렸냐면요. 캐나다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3월 달에 0.25였어요. 근데 3월 달에 9개월밖에 안 지났잖아요. 9개월 만에 지금 4. 거의 4%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인 거죠, 사실은. 이러니까 집값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 경제도 많은 충격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대신에 금리를 빠르게 올린 만큼 물가도 지금 또 어느 잡히고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도 물가가 좀 빨리 잡혀서 금리가 안 올랐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리를 받았냐?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변동금리를 받았고 부정으로 받은 사람들도 5년씩 받은 분들도 있지만 2년짜리 받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은 조만간에 다시 또 재갱신을 할 때 5%짜리 모기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가정에 충격이 있겠죠. 기업에도 충격이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은근히 지금 실업률이 안 나오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게 실업률이 적은 침체, 그러니까 침체가 오래 갈 것 같지 않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 캐나다 임대가정 집 소유자의 3배 빨리 늘었다는 거죠. 이게 한국말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저도 좀 쉽더라고요. 제가 영어로 그때 한번 RBC에서 보고한 걸 말씀 한번 드렸었잖아요. 10년 동안 세입자 가정은 22%, 그러니까 87만, 거의 90만 가구가 증가한 반면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8%, 77만 가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임대하는 과정은 지금 전 연령대에 걸쳐서 도시나 시골에 상관없이 막 늘어났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지금 월세를 많이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앞으로 지금 이게 지금 실업률이 막 실업자랜다. 이민자가 엄청나게 오기 전에도 지금 이런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50만 명씩, 최대 50만 명씩 앞으로 3년 동안 온다. 이 당신이 주택난은 너무 당연한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주택난이 안 온다고 생각하면은 아니겠죠. 분명 오길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이 주택난은 당연히 좀 중장기적으로 주택을 봤을 때 집값의 상승한 상당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핵융합 발전 중대 발표 예정. 무한 청정 에너지가 올까? 물론 이게 기술이 당장 되진 않겠죠. 근데 앞으로 전기차가 큰 문제가 뭐냐면 전기차는 물론 지금 많이 개선이 됐긴 합니다만 그 배터리를 충전하는 게 문제인 거. 시간도 좀 걸리고 그리고 어떤 전기를 타고 가는데 한계도 있고. 근데 앞으로는 사실은 전기차를 보니까 도로를 아예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거를 까는 게 기술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도로 전체가 무선 충전기가 깔리면 전기차를 충전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달리면서 계속 충전이 되니까 그러면 일반 차처럼 무한대로 갈 수 있긴 있는데 무한은 아니지만 그러면은 굉장히 편한데 그 인프라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그 전기도 엄청나게 생산해야 되고 그 전기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건 결국은 핵발전인데 핵발전이 지금 계속 이슈는 있잖아요. 뭐 위험하다 한번 터지면 체르노빌의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전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안전하다면 그래서 이 나중에 소개하면 좋은데 그 작은 핵발전소가 지금 미국에서 상용화 되기 직전이고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가 투자한 게 있습니다. 이건 한번 나중에 볼게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 이런 큰 손들이 투자하고 있는 곳에 결국 핵연료 발전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대 인플레 5.2% 물가 정점을 찍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인플레가 지금 좀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도 좀 어느 잡히지 않을까. 그리고 서부 텍사스 원유 같은 경우도 지금 $100 훨씬 넘게 올라가다가 지금 $70 초반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지금
뭐 감산을 한다고 하지만 러시아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날 기미가 살짝 보이긴 하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어느 정도 세계가 안정이 되면 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미국 옐런 같은 경우도 내년 말까지는 좋아질 거니까, 내년 말까지 좋아진다 그러면 여름쯤부터는 좋아진다는 얘기가 아닐까. 근데 많은 리포트들이 내년 3월, 4월에는 어떤 뭐 그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나 경기에도 최저점을 찍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거다라고 많은 부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말까지 좋아진다 그러면 아마 여름까지는 아마 최저점을 찍고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 그럼 불과 6개월에 불과합니다. 그죠?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6개월도 버틸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이런 돈에 정말 민감한 큰 손들도,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투자 보고서를 지금 실업률이 굉장히 낮죠. 그리고 꾸준한 소비도 있고, 그리고 원자재들도 뭐 지금 나쁘지 않고요. 점점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가격도 회복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연착륙의 경기가 뭐 크게 나쁘지 않겠다. 나빠지긴 했지만 엄청나게 나빠지진 않을 거다. 큰 충격은 없을 거다에 조금씩 결국 투자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채권이나 아니면 머니마켓에 돈을 뺐다가 점점 이제 주가가 지금 최저점이 아닌가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속도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미국도 이후도 긴축 속도를 늦추고 지금 피보팅, 기준금리가 뭐 4.2%인데 그래서 기준금리도 어느 정도 낮추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긴축 이후에 후폭풍을 고려한 속도 조절이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은 계속될 거다. 그러면 아무래도 피보팅이라고 하지만 금리를 올리고 안 내리는 상태로,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은 상태로 한참 지속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실업률이 조금 증가하면 경기 침체가, 아주 약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고요. 그러고 나면 이 여름이 지나면 좋아진다 그러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많은 이민자들이 오고 경기가 좀 풀어지면 아무래도 자산 시장에는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날씨가 그래도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비도 오고 있지만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